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플라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플라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크라테스, 그 사람의 제자였어요. 요 플라톤한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림이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요 플라톤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쪽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에 반해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죠. 보세요, 여러분. 플라톤은 손가락으로 위쪽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두 사상가의 차이점이란 건 뭐냐면 위쪽을 가리킨다는 건 뭔가 이상적인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 있다. 그래서 플라톤의 사상은 보통 이상주의라고 많이 지칭되고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배우게 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고 있죠. 뭐야? 현실주의죠. 현실에 더 신경을 써라 라는 얘기예요. 뭐 손가락이 6개를 그렸네요. 양해해 주세요. 네, 어쨌든 우리는 이 이상주의를 어, 추구하는 플라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여기 왼쪽 위에다가 2, 3, 4라고 써볼게요. 플라톤은 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2는 뭐냐? 세계를 두 개로 나눴고 3은 뭐야? 인간의 영혼을 세 개로 나누어 보였으며 4는 덕. 덕을 네 가지로 보았다. 먼저 이 세 개를 두 가지로 나눈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세 개를 나누어 보았냐? 아까 이상주의라고 했잖아요. 현실에는 없지만 현실에 없는 어떤 대단한 것을 추구한다는 얘기인데 현실에 없는 대단한 것, 그게 있는 다른 세계가 있겠죠? 그 세계를 플라톤은 이데아계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조금 어려운 말로 현상계라고 지칭을 했고요. 이건 현실 세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어 이데아계라는 건 이데아의 세계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여러분 현실 세계는 눈에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고 그리고 또 계속 변화하죠? 우리도 늙고 병들고 하잖아요. 변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각이나 눈에 보이니까 경험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네 반면에 이 이데아의 세계는 눈에 보이진 않아. 그리고 변화하지도 않고요. 영원 불멸해요. 변화하지도 않고 여기는 감각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이 이데아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냐? 우리 생각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능력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보고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 요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렇게 이데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이데아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데아론은 뭐냐? 먼저 들어가기 전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주지주의 우리 이거 소크라테스에서 배웠었는데 의지나 감정 같은 것들보다는 지성을 더 중시하는 거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도 이 이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윤리적으로 살려면 뭔가 감각하고 경험하고 의지 이런 것보다도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성, 지성 등을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요 이데아 선생님 눈에 보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이성으로 인식하는 이데아 세계 뭐 대충 적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이데아라는 게 뭔가요? 라는 걸 궁금해할 친구들을 위해서 요 이데아를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 완전한 원, 완전 동글동글한 원. 그러면 우리 그려볼게요. 그 원을. 어때요, 여러분? 뭐 나름 원 같긴 한데 이게 정말 완전한 원인가요? 여기 약간 좀 찌그러진 것 같기도 하고 확대해 보면 되게 찌그러진 데도 많고 여기 막 이렇게 막 삐져나온 데도 있고 별로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거 말고 컴퍼스로 그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컴퍼스로 그려도 완전한 원이 그려지나요?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 도형으로 그리면 되잖아요. 도형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도형으로 하면 되게 완전한 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봐봐 방금 좀 살짝 보였나요? 이걸 미친 듯이 확대하면요 여러분 지금은 되게 완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카톡 같은 거 프로필 사진 막 미친 듯이 확대해 본 적 있어요? 그림이 막 깨지지 않아요? 이 원도 이렇게 조그맣게 볼 때는 완전한 원 같지만 엄청나게 확대해 보면 막 픽셀로 깨진단 말이야.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완전한 원이라는 걸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으로 완전한 원이란 걸 생각할 수는 있죠. 이성을 사용해서.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원이라는 게 원의 이데아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데아의 뜻. 다양한 현상을 넘어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다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넘어서서 이 현상들을 가능하도록 하는 보편적인 본질. 그러니까 완전한 원의 이데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을 그릴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데아다.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원의 이데아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 삼각형의 이데아, 완전한 삼각형. 뭐 그리고 뭐 도형뿐만 아니라 뭐 사랑의 이데아, 그리고 뭐 정의에 대해 완전한 정의란 이것이다. 완전한 사랑이란 이것이다. 완전한 원이란 이것이다. 이런 원의 여러 가지 이데아들이 있겠지. 물론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데아라고 했다. 이런 것들 이상주의라고 했잖아요. 손가락을 하늘 쪽으로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건 이성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얘기할까봐 플라톤도 우리의 고충을 알았던 거겠죠.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동굴의 우화라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해요. 이야기 같은 건데 한번 이야기 교과서 107페이지를 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107페이지를 한번 가보면 여기에 이렇게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동굴의 우화가 요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저는 그냥 바로 그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온몸이 묶인 채로 요 벽 쪽만 머리도 못 돌려요. 여기 머리도 묶여 있죠. 벽 쪽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죄수들이 있어. 이 죄수들은 요 뒤에 요 사람들 말 모양, 사람 모양, 이 모형을 가지고 막 움직이는 불에 비춰서 이 그림자만 보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야. 얘네는 이게 진짜라고 믿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아니죠. 이것도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바로 뭐야? 이 동굴 밖에서 움직이는 사람과 뭐 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림이 좀 형편없지만 동굴 밖에서 움직이는 진짜 이제 말과 사람이 정말 진짜인데 얘네는 이 진짜를 보지 않고 이 가짜들 그림자만 보면서도 진짜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죄수가 운 좋게 풀려났어. 풀려나서 바깥 세상을 보고 온 거야. 어머, 바깥 세상, 동굴 밖 세상이 진짜 세상이었네. 난 여태까지 가짜 세상에 살고 있었네. 내가 보던 말과 사람들은 다 모형이고 가짜였네. 라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이 나머지 죄수들에게. 근데 이 나머지 죄수들이 그래, 진짜 세상이 있다고? 나도 가볼래. 쉽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평생을 보고 살아온 게 있는데? 그래서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을 뭐에 비유하냐면 사람들에게 진짜 세상이 있어. 바깥쪽 세상이 진짜 세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철학자에 비유를 해요. 이 사람은 이미 진짜, 즉 이데아를 인식한 거죠. 우리는 요 죄수들인 거야. 나머지 죄수들.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왜 가짜라는 거야? 지금 이거 눈에 다 보이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그래서 플라톤이 진짜 이데아의 개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거. 그러면 다시 한번 학습지로 가볼게요. 자, 어디에서 보는 현상들은 마치 동굴 속에 갇힌 죄수들이 보는 그림자처럼 불완전한 모방일 뿐이다. 이거 다 불완전했죠? 어디에? 현실 세계에서 보는 현상들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는 현상들은 동굴 속에 갇힌 죄수들이 보는 그림자처럼 불완전한 모방일 뿐이다. 보편적인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참된 진리, 영원한 진리는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즉 어디의 세계? 여러분,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눴죠?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서 비로소 얻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개념도 되게 중요한데요.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이데아, 정의의 이데아, 원의 이데아 뭐 여러 가지 이데아들이 있겠죠. 요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그 우두머리 이데아들 중에 최고 이데아들 중에 짱을 선의 이데아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이데아들 중에 최고의 이데아고 요거에 대한 참된 알미 최고의 보편적 진리라서 우리는 요걸 진짜 인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능해주게 하는 최고의 이데아가 선의 이데아다. 이데아들 중에 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 볼게요. 요 진짜 세계가 정말 요거 다 이데아들이야. 뭐 말의 이데아, 사람의 이데아, 뭐 여기 사랑의 이데아, 아니, 사람의 이데아, 뭐 여기 어딘가에 사랑의 이데아, 원의 이데아들도 다 있겠죠. 진짜 세계. 근데 여러분, 이 동굴 밖에서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우리가 빛이 전혀 없다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죠. 완전 깜깜해서 전혀 못 볼 거야. 그래서 이 동굴에 비유해서 플라톤은 이 태양을 이데아들, 이런 나머지 이데아들을 진짜로 가능하게 해주는 선의 이데아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여기 태양의 선의 이데아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번으로 가서 그럼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냐? 우리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플라톤은 아니야. 너네 이미 육체를 얻기 전에 영혼 상태일 때 이미 이데아계에 있었는데 너네가 육체를 얻게 되면서 이걸 다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데아계 세계에 대해서 다시 떠올린다는 건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혼 상태일 때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기설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내가 전혀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것 같아. 우리가 영혼 상태일 때 이미 이데아의 세계를 알고 있지만 육체를 얻으면서 잠깐 까먹게 됐다가 육체를 되게 안 좋게 표현하는 거겠죠? 다시 알게 되는 거다 해서 상기설 다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상기하다라는 뜻은 그래서 이런 이론을 주장했다. 자, 그 다음에 플라톤이 강조하는 그 영혼의 정의란 무엇인가? 인간관과 국가관을 제시했는데 아까 여기에요. 제가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영혼도 세 가지로 나누고 그리고 이 영혼에 빗대어서 국가 안에 사는 사람들의 계급도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표로. 자, 인간의 영혼은 여기 다 있어요. 이성, 생각하는 부분과 기계, 우리 가슴으로 대표되는 굉장히 막 우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막 양심에 찔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아니 양심에 찔리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불의를 보면 나쁜 짓을 하면 저거 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저 왜 저러는 거야? 하는 그런 기계적인 모습. 그리고 여기 배로 대표되는 욕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인간이 되려면 요 세 가지 부분이 탁월하게 기능을 해야 되는데 우리 탁월하게 기능한다라는 걸 한 글자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였어요. 뭐였죠? 그렇죠. 덕이었죠. 덕. 그래서 요 이성 여기 나와 있어요. 이성적인 부분이 탁월하게 발휘되면 지혜라는 덕을 우리가 갖추게 되고 기계적인 부분이 탁월하게 발휘되면 용기라는 덕을 갖추게 돼요. 그리고 우리 욕구적인 부분을 탁월하게 발휘한다는 건 욕구를 내가 다 충족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 부분 세 가지 부분들이 각자 탁월하게 발휘됐을 때 지혜, 용기, 절제라는 덕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덕이 조화롭게 다 갖추게 되면 그것이 곧 정의의 덕을 갖추게 되는 그 기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인간이라고 한다는 건 이성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욕구적인 부분, 인간의 영혼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 역할을 탁월하게 즉 요런 덕들을 다 갖추어서 정의를 갖추게 될 때 그것을 이해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과서 108페이지에서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마차에 비유될 수 있다. 마차를 끄는 두 마리의 말이 있는데 한 마리의 말은 잘 듣는 좋은 말. 이 부분은 기계적인 부분을 뜻해요. 우리 가슴으로 대표되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다른 말은 채찍을 들어야 말을 듣는 좋지 않은 말. 왜? 날뛰는 말, 욕구적인 부분을 날뛰는 말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욕구를 통제하기가 사실 힘들잖아. 밤에 먹으면 안 되는 거 우리 알면서도 갑자기 막 떡볶이 먹고 싶고 그렇잖아. 되게 통제하기 힘들다고. 근데 결국 우리는 소화 안 되는데 통제해야 된다는 걸 요 이성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차를 끄는 것은 이 두 마리의 말이지만 말이 마음대로 날뛰면 마차는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마차가 가야 할 방향은 요 이성적인 부분, 마부가 정한다. 즉 그래서 요 이성적인 부분이 기계와 욕구적인 부분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요 기계와 욕구적인 부분은 이성적인 부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또 이미 얘기했죠. 정의의 덕이라는 건 요 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덕. 정의의 덕이라는 건 이성 부분에선 지혜의 덕, 기계 부분에서는 용기의 덕, 그리고 욕구 부분에서는 절제의 덕이 잘 발휘될 때 정의의 덕을 갖추게 된다. 선생님 그러면 행복한 삶이란 건 뭐예요? 플라톤도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가보자. 플라톤은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어? 위쪽을 가리키고 있었어. 이데아계를 추구하는 거야? 현상계를 추구하는 거야?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하고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게 행복한 건데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하는 게 우리가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야 돼. 우리 이데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아. 무엇을 통해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이성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이 세 가지 부분 중에 행복한 삶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 이성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성을 통해 얻게 된 이데아에 대한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제 국가관도 똑같아요. 인간의 영혼에 이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세 가지가 똑같이 발달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성적인 부분이 조금 더 뛰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하겠죠. 좀 똑똑한 사람들. 기계적인 부분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거야. 굉장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욕구적인 부분이 뛰어난 사람들은 뭔가 농민이나 상인이나 뭔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국가의 계급도 이성적인 부분이 뛰어난 사람을 철학자로 예시를 들면서 이 사람들이 통치를 해야 하는 통치계급, 그리고 기계적인 부분이 뛰어난 사람을 군인들 하면서 나라를 수호하고 방위하는 이런 수호나 방위계급, 그다음에 세 번째 욕구적인 부분이 뛰어난 사람을 농민이나 상인, 생산계급으로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보죠. 국가의 구성은 통치, 수호, 방위, 생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봤다. 인간의 영혼과 똑같이 나눠서 봤죠. 근데 통치는 당연히 누가 해야 돼?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이데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철학자를 두 글자로 철인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철인이 통치를 해야 한다 해서 철인 통치를 주장하는데 그래서 철인 왕이 되어야 한다. 지혜라는 이성의 덕, 이성적 부분의 덕을 갖춘 요 철인이 다스리는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가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통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다 이미 했네요. 사주덕, 여기 한번 볼까요? 덕은 네 가지. 그래서 사주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한글로 사주덕이라 해도 상관은 없고 이상적인 인간이 갖춰야 할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 네 가지 품성이다. 다 했네요. 이것만 하면 되겠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통치하는 계급에 속한다고 하면 뭐 대통령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갑자기 막 농민이나 상인한테 와서 이런 식으로 논을 구획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막 물건 이렇게 팔면 안 돼요. 라고 조언하면 될까요? 오히려 더 전문성은 농민이나 상인이 있잖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 계급이 서로의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각 계급이 훌륭하게 자신의 역할을 이제 잘 수행해야 되는 거지. 통치 계급은 통치를 하고, 수호 계급은 뭐 나라를 지키고, 생산 계급은 자기 생산을 하고,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야지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는 거 굉장히 좋지 않게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할게요. 이 절제는 여러분 뭐야? 모든 계층이 갖추어야 할 덕이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절제의 뜻을 하나만 더 적자면 덜 나은 것을 다스리는 상태에 대한 합의.
아까 요 그림 한번 다시 보면 아까 여기 새, 마부, 선한 말, 날뛰는 말 중에서 더 나은 것은 뭐였죠? 가장 좋은 거? 당연히 이 이성적인 부분이겠죠. 얘가 모든 것을 통제하니까. 그래서 이 이성적인 부분이 기계적인 부분과 욕구적인 부분을 다 당연히 통제를 해야죠. 이 말들을. 그 마찬가지로 이성적인 부분이 가장 뛰어난 사람은 통치계급이잖아. 통치계급이 수호계급과 생산계급을 다스리는 거 당연히 수호계급과 생산계급도 동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절제는 생산계급이 가장 잘 갖추고 있는 덕이기도 하지만 더 나은 것이 덜 나은 것을 다스리는 상태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 계급 다 모두 갖춰야 할 덕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여기까지 하면 플라톤은 끝이고요. 다음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는 영상을 이제 좀 긴 거를 올릴 건데 작년에 찍었던 영상이긴 한데 내용 요소는 똑같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빈칸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빈칸 완성된 파일을 밴드에 올려놨고 그거 확인해서 빈칸 채우시면 돼요. 고생 많았습니다.